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강의를 맡게 되실 강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바일 뱅킹 활용에 관한 4차 시의 교육을 진행하게 될 오연정 강사입니다. 저는 시니어 교육생분들에게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예전 유명한 가수셨던 현철의 봉선화 연정이라는 노래를 아시냐고 묻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름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반에서는 제 이름 대신에 봉선아 쌤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교육생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만의 소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봉선화 꽃이요, 생명력이 진짜 강해서 척박하고 공해가 있는 땅에서도 참 잘 자라고 번식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 시니어 분들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지만 우리 교육생분들은 강한 봉선화꽃처럼 어떤 연령, 어떤 주제의 학습자보다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배우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강의자로서 이만큼 보람 있는 교육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열심히 학습하시고 강의를 준비하시다 보면 때론 지치고 부담도 되시겠지만 분명 저와 같은 보람과 뿌듯함으로 그 시간들이 기억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힘찬 기대감으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 스마트한 금융 라이프를 위한 준비로 모바일 뱅킹을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교육의 시간입니다. 모바일 뱅킹은 다른 스마트폰 교육보다 교육생 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반해 활용하기를 가장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잘못 활용했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뭔가 완벽하게 배워야겠다. 그렇지 않은 바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첫 번째 시간에는 강사님들께서 이러한 두려움을 좀 기대감으로 바꿔주시고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참여율도 좀 높아질 수 있고요. 중간에 배우시다가 이렇게 포기하시는 이탈률도 낮아질 수 있어서 교육을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모바일 뱅킹이란 무엇이고,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모바일 뱅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우리 교육생분들이 갖고 있는 모바일 뱅킹에 관한 각종 그 오해와 편견들을 함께 수정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뱅킹을 바로 설치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바일 뱅킹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모바일 뱅킹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예전에 그 폰 뱅킹이라는 말은 많이 썼죠. 전화 통화로 송금도 하고 또 잔액 조회도 해보신 경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모바일 뱅킹이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은행을 방문하시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쏙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결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모바일 뱅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화면을 보시면은 많은 것들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실 건데요. 이 부분들을 저라면 이렇게 한 번에 쫙 소개해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짝 가려두고요. 교육생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우리 모바일 뱅킹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계좌 조회요, 뭐 어디 송금이요 정도로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뭐 ATM 기계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도 하다. 또 하나의 앱만 설치해 놓으시면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시거나 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가실 때 미리 환전 서비스 예약도 가능하다. 같이 잘 쓰시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바일 뱅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네. 배워보고 싶다. 이런 의욕이 더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 분들은 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야 할까요? 기사 보이시나요? 노인을 위한 은행은 없다. 71세 노인은 2km를 걸었다. 우리는 어떡하라고? 줄어드는 은행 점포, 한숨 드는 노인들. 이 3년 전 기사도 최근의 기사 모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상황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끔, 아이고, 나는 운동 삼아 은행에 가면 된다.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인 통계들을 보여드리면 막상 생각이 달라지실 수 있죠. 최근 5년간 약 1000개 가량의 은행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한 모바일 뱅킹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로 은행 정보를 찾는 고객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은행도 그 생존을 위해서 폐점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분들은 모바일 뱅킹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좀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음을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올여름 어떠셨나요? 좀 선선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이고, 너무 더웠다.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교육적에 오시는 동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오시는 고령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대구를요, 아프리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부른대요.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 거기도 이 강릉도 요즘엔 시베리아랑 합쳐져서 강베리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또 더운 날은 너무 덥고 또 추운 날은 너무 춥고 비도 참 자주 내리고 또 봄에는 황사도 심하고 날씨로 인한 불편감도 우리 시니어 분들은 피부로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은행으로 피서 간다라는 말도 있었죠. 참, 그때는 은행이 정겨운 공간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고요. 전염병부터 날씨까지 건강과 우리 시니어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모바일 뱅킹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기사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실 때 너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막 겁부터 주시면 안 됩니다. 일부러 제가 뭐 데프리카다, 강베리아다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좀 친근하게 공감도 이끌어내고, 좀 마음도 다독여 가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 이 수업을 잘 듣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는 긍정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셔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까지 직접 와주신 우리 시니어 교육생 분들에 대한 칭찬도 듬뿍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모바일 뱅킹, 왜 이제껏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모바일 뱅킹에 대한 오해가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오해들을 주로 하시고 있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해에 대한 부분은 대화체로 지금 PT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 모바일 뱅킹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쓰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오해입니다. 이분들은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과정, 또 비밀번호나 인증 절차를 등록하는 여러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마트폰이 있기는 있으신데 평소에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사용하시지 않으셨거나 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경우라면 이런 오해가 더 클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 모바일 뱅킹 앱에 고령층이 사용하기 쉽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것은 매우 간편하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은 모바일 뱅킹 간편 모드로 직관적인 화면도 제공하고 큰 글자와 쉬운 메뉴 구성을 통해서 시니어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간편 모드 같은 것도요, 고령자 모드나, 실버 모드나, 시니어 모드 같이 특정 연령층을 한정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간편 모드, 쉬운 모드,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시니어 분들의 정서적인 편안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보기 편하게 정렬해서 이용하기에 복잡하다는 것은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건데요. 음, 다만 이런 설치 단계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강사님들께서 실습을 진행하실 때도 가장 좀 어렵고 힘드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설치는 대부분 한 번만 하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만 누르시면 추가 설치 과정이 또 필요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설치를 이번 교육을 통해 함께 도와드리겠으니 우리 한 번만 잘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자라고 한번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해입니다. 모바일 뱅킹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안전한지 너무 걱정이 돼요. 해킹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요즘 피싱 범죄도 많이 당한다던데.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바일 뱅킹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쉽게 해킹이나 도난이 될 수 있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신데요. 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아 발생하는 보안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으셔서 어려워서 안 쓰시는 교육생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요, 자존심이 좀 세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래서 일부러 안 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당연히 모바일 뱅킹의 보안 문제는 다 두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여러 단계의 다중인증, 또 개인의 고유한 생체 인식 등을 사용해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또한 은행은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도 하고요. 또 의심스러운 활동이 포착이 되면 즉시 고객에게 알리거나 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믿고 추후 살펴볼 주의사항들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문제없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과연 모바일 뱅킹을 그럼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100% 안전한 금융생활이 보장이 될까요? 어, 소매치기 이런 거는 안 당할까요? 뭐 이런 질문. 또 현금을 다 잘 집에다 두면 또 안전할까요? 100% 안전한 생활이라는 거는 참 힘들죠.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잃어버리면 전 재산을 잃는 거 아니냐 하고 겁내는 사람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어,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를 빠르게 하면 되고, 또 아무리 내 카드를 습득하였다고 해도 사용하기만 하면 바로 문자가 오니까 또 알아차리기도 쉽고, 또 비밀번호 같은 것도 몇 회 이상 틀리면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소 마음을 놓고 아마 편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모바일 뱅킹도요, 그런 안전 시스템이 이제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전에 사용하셨던 것들의 예시를 좀 충분히 들어가시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바일 뱅킹 왜 사용 안 하세요? 어,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모바일 뱅킹에 오류가 나면 어쩝니까? 이런 오해인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며 당장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우리 시니어 분들은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아이고 이 스마트폰이 고장 날까 봐 모바일 뱅킹 같이 중요한 은행 업무 같이 중요한 것들은 이걸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자체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실은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는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고요. 또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채널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뭐 2년 있으면 스마트폰이 고장난다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요. 사용 기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 갑자기 어떤 한 기능이 고장이 나서 안 되신 적도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또한 수리를 받으셨을 때 데이터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은행 앱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버그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원팀이 대기하고 있어 고객이 문제를 겪을 때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 오류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교육생분들이 갖고 계시는 오해들을 함께 이해해보고 진실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모바일 뱅킹은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가능한 곳이라면 24시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서실 필요도 또 기다리실 필요도 없이 터치 하나로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와 생체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에게는 머릿속에 그려지실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셔도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축제나 행사에 방문을 하셨는데, 노점상 같은 곳에서, 아이고, 우리는 현금만 받아요. 라고 하는 곳들도 요즘 많잖아요. 그런데요, 현금이 없는데 어떤 물건들을 되게 구매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셨는데, 또 현금만 받을 때,
그럴 때 대부분 계좌 송금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럴 때 그냥 차를 못 대시거나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실 일이 적고, 그때그때 현금을 송금하실 수 있다라는 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은행 업무 보러 가시면 우리 번호표 뽑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꼭 내 앞에 계신 분이 간단한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신규 가입자거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셔서 인상을 쓰시고 네, 제 앞에 있는 분을 좀 미워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주름살도 방지가 되고 또 다른 분을 미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가끔 이 통장이나 실무 카드가 눈에 안 보여서 막 애타게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통장이나 실물 카드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금융 거래를 편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점들을 막 어르신들의 그 시니어 분들의 생활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신다면 더 사용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모바일 뱅킹의 단점이 없는 거는 아니죠. 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요. 낯설고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수고로움으로 오랜 편안함을 누리실 수가 있고요. 또, 이체 사고 등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이체 시의 문제들은 마지막에 받는 사람, 계좌번호, 금액 등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자주 거래하는 계좌는 계좌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자주 거래하는 계좌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비밀번호 해킹 등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정보의 습득과 교육 이수 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요번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잘 배우셨다가 교육생 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뱅킹의 진행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요, 각 은행마다 가입 절차와 필요한 준비물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서 사용 전에 해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은행들이 큰 틀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계좌 또는 신규 계좌를 등록, 발급받으신 다음에요. 보안 설정 및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시면 계좌 확인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기존의 계좌를 등록하시면, 그 다음에는 그 비대면 모바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간편 신분증의 개념인 보안 설정 및 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치시고, 마지막 계좌 확인 및 서비스 이용 단계입니다. 만약에요, 모바일 뱅킹을 진행하시고 난 후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또 금융 보안을 위해서는 20일 이내 타 은행 포함해서 추가로 계좌 발급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간사님들께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뱅킹을 위한 준비물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앱으로 모바일 뱅킹도 미리 연습해 볼까요? 일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명의의 스마트폰, 그리고 내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도 미리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니어 교육생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스마트폰 통신사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십니다.
아마 이 자녀분들이요, 가입을 해 주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꼭 통신사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어떤 통신사를 사용하시는지, 특히 알뜰폰이신 분들은 KT인지 KT 알뜰폰이신지, SKT인지 SKT 알뜰폰이신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미리 물으셔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십사 요청을 드려주시면 좋습니다. 거래를 희망하는 은행 앱은요, 반드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인 경우에는 앱 스토어에서 검색한 후에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요, 막상 현장에서 우리 교육생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시는 것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만큼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다양한 앱들을 깔거나 설치하거나 사용하실 때 이제 방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만약 물건이 필요하시면 우리 어디로 사러 가시죠? 그럼 상점이요, 뭐 가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맞습니다. 그 상점을 영어로 하면 단어가 뭐죠? 하면 스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도요, 스마트폰에서도요, 우리가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될 때는 필요한 앱을 가지러 가게에 간다. 그것이 바로 플레이 스토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모양도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섞여져 있는 마치 태극기도 같은 그 삼각형 모양 보이시나요? 라고 하면 보인다라고 하시는데요. 뇌리에 딱 박히실 수 있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다른 앱을 설치하실 때도 우리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하면 당황하시지 않고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맨 위에 검색하실 수 있는 곳이 뜨죠. 거기에,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셔도 여러 가지 유사한 앱들이 쭉 나오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앱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모바일 뱅킹 이용을 위한 준비.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실까요? 휴대폰 저장 공간 확인 및 램 정지로 공간을 먼저 확보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기 전에는 먼저 스마트폰 저장 공간을 확보해 보시면 좋습니다. 용량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이 디바이스가 느려지고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니어 교육생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사용하면서 뭐 게임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인들도 아무거나 누르셔서 설치를 해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각종 교육을 받으면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앱들을 이렇게 막 설치를 해 놓으셔서 불필요한 앱들 때문에 필요한 앱들을 잘 찾지 못하시거나 저장 공간의 부족 문제를 겪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니어 분들은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좀 불안감이 높으셔서 그런지 깔끔하고 간결하게 사용하시기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셔서 이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시지 못해서 평소에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사님들께서 저장 공간을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실습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스마트폰 설치할 공간, 앱 저장 관리를, 앱 설치를 위한 저장 공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사용하시는 갤럭시 휴대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갤럭시 휴대폰의 경우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케어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셨나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각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나도 모르게 사진, 동영상, 문서 등 데이터가 너무 많이 차 있는 경우가 있다면 항목을 눌러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시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저장 공간을 누르셨는데 아직 저장 공간이 또 충분하시면 별도의 작업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장 공간 밑에를 보시면 또 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 램은 램 기능을 활용하시면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또 최근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한 번에 빠르게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화를 눌러주셔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또 휴대폰 사용을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시고 최적화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보다 사실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이 바로 마지막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 있는 앱을 꾹 눌러보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을 꾹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뜨는데요. 거기 설치 삭제라는 어, 말과 함께 버튼을 누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 삭제를 누르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불필요한 앱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그 자리에서 교육 현장에서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셨는데 막 깔려있는 앱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저장 공간도 확보를 해 주시겠습니다. 가끔씩은 아이폰 기종을 사용하시는 교육생분들도 있습니다. 아이폰은 똑같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일반도 톱니바퀴 모양과 유사한 이모티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일반을 누르시면 아이폰 저장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에 내가 저장 공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잘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이폰의 기능들도 강사님들께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현장에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교육생분들이 있으면 잘 도와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의 공간까지 확보를 해 두셨다면, 이제는 모바일 뱅킹 앱을 실습해 보실 차례인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생분들은 이 여러 가지 준비물도 좀 있으시고, 내가 아직 그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은행 앱을 바로 설치하고 좀 눌러도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실습 전에 교육생분들의 수준을 파악해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난이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소요 시간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갈지, 그리고 교수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시니어 모바일 뱅킹 교육 앱인 스마트 시니어 앱을 활용하셔서 교육생분들과 실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스마트 시니어 앱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새로운 앱을 깔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되죠? 네, 맞습니다. 스토어. 그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돋보기에 스마트 시니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시니어 앱을 검색하시면 이 스마트 시니어 앱만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앱들이 함께 뜨죠. 그러면 아무거나 누르시지 마시고 스마트 시니어 앱의 로고를 꼭 확인해 달라고 먼저 부탁드려 주세요. 저는 이렇게 파란색 스마트 시니어가 보이고 하트색 머리핀을 꽂고 있네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누르세요라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설치 버튼을 누르고 또 기다리시면 이게 모바일 환경에 따라서 또 와이파이 환경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소요 시간이 달라지니까 저는 또 아직 안 깔렸어요. 막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시다 보면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열기 글자로 바뀌죠.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앱을 사용하시려면 다음 권한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이 필요합니다. 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 내용에는 필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동의해도 되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앱의 사용을 위해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앱을 사용하시려면 다음 권한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시니어에서 기기의 사진 및 미디어에 접근 가능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거 역시도 앱의 사용을 위해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금융 교육 앱인 스마트 시니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맨 아래 파란색의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목표 한마디 선택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스마트 시니어 외에도 아름다운 내 인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 나도 할 수 있다처럼 시니어 분들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목표 한마디씩을 선택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이 되셨으면 똑같이 맨 아래 파란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계좌 조회와 이체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반가워요 하고, 이따가 이 전에 목표 설정해 놓은 그 내용이 보이죠? 아름다운 내 인생이라는 목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를 하고 있네요. 스마트 시니어는 교육용으로 한국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만들었어요. 고객님의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으니 연습용 모의 거래이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세요 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송금하기 위해서 뭐 계좌번호를 누르시거나 뭐 금액을 누르시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수집하지 않는 데이터니 마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안내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은행 앱과 유사한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원래 저 부분에 이렇게 계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저희가 계좌가 없습니다. 조회 이체 연습하기 부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8번을 눌러주시면요. 계좌 설정을 위한 모의 금액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원하시는 금액을 누르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500만 원을 누를 것 같습니다. 제 돈도 아닌데요. 일단 많이 갖고 싶네요.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금액을 가상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맨 아래 파란색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모의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연습을 위한 모의 통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은행 앱과 유사하게 오른쪽 상단에 거래 내역을 조회도 해보실 수 있고 또 이체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누르셔서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조회를 누르시면 통장의 거래 내역들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의 통장이지만 그리고 이체를 특히 누르시면 그 이체를 연습해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계좌 번호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이체 금액도 설정해 보시고 통장 비밀번호도 누르셔서 이체까지 실제로 똑같이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 시니어 분들은요, 스마트폰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막 잘 못 찾으시고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요, 이렇게 눈도 좀 가까운 것들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손도 또 둔해지셨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요, 특히 이 계좌이체 같은 거를 잘못 보낼까 봐 염려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런 모의 연습을 통해서 계좌이체 부분만 익숙해지시더라도 좀 모바일 뱅킹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축소하고 또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꼭 한번 깔아보시고 어떤 흐름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직접 해보시고 교육생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첫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모바일 뱅킹의 이해 부분이 끝났습니다. 모바일 뱅킹이란 무엇이고 또 어떤 좋은 기능들과 장점이 있으며 또 우리 시니어 교육생들의 모바일 뱅킹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켜 드리고 참 잘 배워봐야겠다 이런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다고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 모바일 뱅킹 실제 실습을 위한 설치부터 조회, 그리고 계좌 이체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직접 그 실습을 위한 준비를 스마트폰을 강사님들께서도 준비를 해 두시고, 함께 이렇게 깔아가고 눌러가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와 함께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